양만재의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서 이 정신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예, 지난 10월 10일이죠. 아래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정신건강협회가 정신건강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 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네. 올해도 이날을 저으면서 국민정신건강정진과 정신질환자가 삶의 질 향상에 기한 개인이나 단체의 공적을 취하하고 당사자의 가족과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기념식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이 포항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보건소 산하에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고 또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그 가족,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단체 교육이 필요한 지역사회 내의 직장인 대상으로 상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 행사도 개최하고요. 정신건강의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체의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한데요. 특히 현대 사회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 주변에 뭐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정신질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음. 2010년에서 19년까지 약 10년 동안 정신 및 정신장애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연평균 6.2%로 증가했었고요. 네. 청년과 여성 고령층 중심으로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층의 정신질환의 증가는 각각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낮은 사회 경제적인 수준, 고령화에 따른 치매 증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은 성별과 연령대로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남성은 불안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치매 등의 순위라면 여성은 우울증이 앞섭니다. 불안장애, 치매 등의 순위고요. 유아와 청소년기에는 운동과다 장애, 게임 중독, 말하기와 언어 특징 발달 정도의 빈도가 높고요. 네. 20대부터 60대까지는 공통적으로 우울증 있고요. 노년기에는 치매,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의 발생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정신질환이 이렇게 증가해 오다가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예,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다는 정확한 수치는 아직 발표되고 최근에 연구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많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요, 사회적 고립감이 악화되었고요. 네. 두 번째는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 자영업의 어려움에 인해서 정신건강의 종사자의 정신건강 악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이 조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다른 진료 과목의 의료 이용이 감소합니다. 특히 이비인후과 감기 환자가 줄었다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신질환의 인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과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이 보편화되면서 과거보다 외부인과 교류가 줄어들면서 고립감, 외로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특히 건강 취약처 계층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커질 수 있으며 고용 취약 계층의 경우 급격한 경기 침체가 실업률이 급등할 경우에 소비 활동의 제약에 따른 불안감이 특히 자영업자의 실직이 늘면서 이게
아무래도 정신질환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정신 건강의 이상 신호가 켜졌을 때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좀 꺼려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예. 마음의 감기도 좀 똑같이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좋은 그렇죠?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이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연상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조사 결과 우울증, 치매,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정신 이상자, 정신병, 정신분열 등 중증 정신질환자와 관련 있는 단어를 연상하거나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뭐 사이코패스, 음. 지능 미달, 성폭행, 범죄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답변들은 정신질환을 아직도 사회의 부정적 사건과 사고에 연결시키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는데요. 네. 자살의 원인은 세대별로 다양하지만 그 안에 공통적인 원인이 대인관계나 우울증, 스트레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에 내몰리는 많은 이들은 사회적 제약과 주변의 눈총을 의식해서 대부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정신질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역사가 근데 꽤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우리 우선 그 정신질환은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오해가 쌓여 있습니다. 네. 통상 당뇨병도 오래 지속되는데요. 유독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편견과 이에 대한 오해를 약간 풀이하면은요. 네. 정신질환은 낫지 않는 질환이다. 그렇지만 실제는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정신질환 유전된다는 것이죠. 뭐 유전질환은 정신질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들 당뇨병과 심장병의 경우는 적지 않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질환이 정신질환이다. 네. 사실은 평생 동안 우리가 살면서 10명 중에 3명의 꼴로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자는 이상 행동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정상이 심할 때만 잠시 이제 부정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정상인도 어찌 보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인관계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질환자는. 그렇지만 만날 친구가 없어 혼자 있을 뿐이지 이분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만나기를 원한다는 측면에서 편견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편견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진료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서 정신과 상담을 꺼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스트레스로 각종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은 전문가를 찾거나 상담가를 찾아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이들이 아직도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편견들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서 오히려 정신질환자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빨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은 훨씬 개선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정신질환자가 대한 우리의 편견, 본인도 그렇고요. 병원을 찾는 시간을 늦어지면은 사회적 부적응자나 중증 질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뭐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최근 들어서 이런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서 정신질환자나 가족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전문가를 찾지 못하는 그 장벽을 깰 수 있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의 정신질환의 고백이 늘어나면서 달라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명 연예인이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밝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방송인은 자신은 공황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공개하면서 유머 코드로 성화해 활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배우는 우울증으로 남몰래 우려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TV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은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의 시선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찾아 고민을 털어놓고 약물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적극 병과 싸워서 이겼던 사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신질환 치료와 경험담에 관한 채널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장벽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데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예, 그 유명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정신건강이란 일하고 사랑하고 놀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정신건강이. 우리 정치자 여러분도 평소와 나와 가족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 가족이나 이웃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지 않는지 정신 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포항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